안녕하세요. 닥터 살루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당 조절에서 놓치기 쉬운 두 군데 장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셨으면 꼭 들러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단 음식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 9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을까요? 자, 단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도 해당되는데 췌장암 위험을 제일 많이 올려요. 치매도 50% 이상 올립니다. 천식, 우울증, ADHD도 있어요. 기준은 설탕 포함 하루 25g, 즉 티스푼으로 6개까지입니다. 콜라 같은 가당 음료는 일주일에 한 잔 이하입니다. 좀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 Oh 있겠네요. my. 하지만 단 음식 섭취의 중용은 적을수록 좋다가 맞습니다. 알면서도 줄이기 어려운 달달한 음식. 먼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줄이는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과정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사 과정. 두 번째, 보상 과정. 세 번째,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 과정. 네 번째, 인지 과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달달한 식품 섭취가 뇌 길들이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우리는 단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반사의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깨어나려면 뇌 신경이 제대로 돌아가야 해요. 자, 보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잘 아시죠? 예,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두 가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도파민 경로를 담당하는 미주신경입니다. 뇌와 장을 이어주는데요. 식욕 조절 호르몬과 연계돼서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을지, 그리고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뇌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열량, 고밀도 음식을 먹으면 얘가 가진 감수성이 떨어져요. 일례로 포만감을 안겨주는 호르몬 CCK는 미주신경을 통해야 하는데 이 신경의 감수성이 감소하면 음식을 더 먹으라고 하는 그렐린이 활개를 칩니다. 이때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은 힘도 못 써요. 정관증이나 우울증 환자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식욕 조절이 잘 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미주신경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죠. 반대로 미주신경 차단 수술을 받으면 식욕이 증가해 버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얘네들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따라 대사산물이 달라지고 주인의 음식 선호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파민 경로까지 조절하죠. 와, 이 충실한 반려견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지난 시간에 소개한 혈당 조절에 중요한 두 장기 중 하나가 장이었잖아요. 이로운 장내 미생물에서 내뿜는 짧은 사슬 지방산과 담즙산은 미주신경의 작동이 제대로 되게 합니다. 기억해야 할 두 장기, 미주신경과 장이 서로 이어져 있네요. 자, 이제 입에 단 음식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어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식 섭취 방법이 먼저 나와야겠죠. 첫 번째, 단 음식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낮으면서 부피가 큰 식품으로요.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죠. 이는 장내 미생물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 또한 수행해서 보상회로도 조절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젤리보다 포도, 사과, 토마토가 더 유리하겠죠. 잡곡, 통곡물, 해조류도 해당돼요. 두 번째, 천천히 드세요. 단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즉시 분비됩니다. 그럼 또 먹으라고 닥달하겠죠. 그런데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되면 도파민의 지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을 관리하는 뇌의 영역이 틀려요. 중요한 것은 지연된 도파민 분비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줍니다. 밥 먹을 때 빨리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음식 섭취를 할 때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멀리하는 것은 본능을 관리하는 뇌 부분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실제보다 덜 먹었다고 잘못 계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단 음식을 아예 치우고 눈에서 안 보이도록 피하셔야 해요. 네 번째, 단백질을 너무 피하시면 단 음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가져다 주는 역할 외에 보상 회로에도 관여합니다. 전체 열량의 20%는 차지하게 드세요. 다섯 번째, 수면이에요. 잠을 충분히 그리고 푹 자야 합니다.
11시 전에 일찍 자서 8시간 충분히 자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이 습관이 달콤함에 대한 억제력도 길러줍니다. 대사 조절과 함께 보상회로도 보전해줘서 단 음식에 대한 자제력을 유지시켜요. 잠을 7시간 이하로 짧게 자버리면 식욕을 북돋아주는 그렐린이 증가해버리고 배고픔을 더 잘 느끼게 돼요. 당연히 단 음식이 쉽게 입으로 들어가겠죠. 또 하나, 평일에 잠을 잘 못 잔다고 주말에 몰아서 9시간 이상 자기 쉽잖아요. 이것이 보상회로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더욱 고열량 식품을 자주 찾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음식 더 땡기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고열량 단 음식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단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덜 느끼게 하고 갈망도 줄여요. 보상 과정 조절 외에도 운동은 그렐린 분비를 억제하는 대사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자, 일곱 번째,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입니다. 스트레스 줄여서 감정 과정 다스려 주고요. 보상 회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까 미주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주신경 강화법인 명상이 단음식 거리두기에 좋은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해요. 음식 섭취의 세 번째 과정이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열받으면 단 거 땡깁니다. 도파민 보상 체계 중 단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반응은 원하게 되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에 의해서 뇌 변연계가 달콤함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떤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시면 안 돼요. 10중 8구 단 음식을 택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할까요? 초아 학파의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보다 상상에 의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해라. 스트레스 받을 때 도움이 되셔서 단 음식을 멀리 하셨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주위 사람들과 세상과 계속 소통하세요. 가족들을 안아주세요. 왜 단 음식과 연관된다고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요?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서 감정 과정을 잡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 과정, 인지 과정, 보상 과정 다 조절해요. 특히 보상 과정에서 뇌 전두엽으로 하여금 단 음식이 주는 단기간의 즐거움보다 멀리함으로써 오는 장기간의 건강 결과에 더 주목하게 합니다. 감정 과정에서는요,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는 배려, 친교 반응을 보이게 해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말이죠. 스트레스가 생기면 얼어붙거나 후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탈출하든지 싸우게 하는 자세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단 음식을 굳이 안 먹어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해줍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단 음식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장기들이 뇌, 장, 미주신경이었죠. 이들의 강화법으로 9가지였습니다. 자, 섬유질이 풍부한 밀도 낮은 음식 먹기, 천천히 먹기, 단 음식을 눈에 안 들어오게 하기, 단백질을 챙기기, 수면의 양과 질 동시에 높이기, 규칙적인 운동, 마음 챙김 영상,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포옹하는 자세로 옥시토신 분비 늘리기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단 음식 피하기, 굳은 결심을 통한 다이어트만으로는 성공 확률 희박합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방법들 다 해보십시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살루스.